미나상 곤니치와 기독교와 일본 문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마자키 도선의 파괴, 하카이토,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기독교 문학의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은 여러분들 이미 교양 시간에 많이 읽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시마자키 도선도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을 읽고 너무나 감명을 받아서 나도 이렇게 인간의 양심과 죄와 이런 거를 정말 분석하고 해부하는 그러한 소설을 한번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죄와 벌의 플롯과 죄와 벌의 구성, 그 다음에 주인공들, 등장인물 이런 것들을 분석하여서 그 거의 똑같은 구성으로 소설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파괴입니다. 하카이. 그래서 시마자키 도서는 처음에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정말 그죠. 그다음에 서구 문학의 여러 작가들의 영문학을 시를 읽고 윌리엄 워즈워드, 셰익스피어, 네, 그다음에 바이런, 키츠, 정말 읽지 않은 영문학의 그 시가 없어요. 다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감동받은 영감을 가지고 일본어를 그죠? 아주 생동감 있게 일본인의 감정을 그죠? 정말 그 두드리는 그러한 시를 지었는데 그 시를 이제 시집을 내고 나서 이번에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 감동을 받아서 그것과 똑같은 구성의 소설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시마자키 도선의 최초의 소설입니다. 네, 시마자키 도선은 1872년에 태어났으니까 1868, 1868년에 명치유신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그 시절과 비슷하게 태어난 거죠. 그래서 시에서 이번엔 소설로 옮겼죠. 그 1906년에 하카이라고 파괴를 해서 정말 아주 자연주의 작가로서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자연주의 작가라는 건 나중에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정말 그 파괴라는 이 소설 때문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연주의라는 건 프랑스의 내추럴리즘이라 해서 프랑스의 자연주의인데요. 프랑스의 자연주의는 사회 고발 소설이에요. 네. 그래서 사회 고발 문학이라서 사회의 잘못된 것들, 부조리한 것들을 고발하고 사회를 해부하는 그런 사회 해부학적인 그러한 문학을 주장한 게 자연주의인데 그런 프랑스의 자연주의를 읽고 에밀 졸라의 작품을 읽고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일본 사회에 숨겨진 부조리는 없는가? 그래서 찾은 게 그저 차별 문학. 네, 브라크라는 그저 산속에 깊이 묻혀 있는 한 마을이 결국은 그저 그 도축을 하고 그래서 천민이라고 도살장을 하고 그러는 가축을 다루는 그러한 백정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해부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일본 사회의 최초로 그저 사회를 고발하는 사회의 어두운 곳을 헤쳐보는 그러한 작품을 쓰게 된 거죠. 네. 그런 것들이 프랑스의 자연주의 에밀 졸라의 작품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일본에 도입을 한 것인데 바로 이렇게 최초의 자연주의 작가로서 주목을 받은 거죠. 네, 자연주의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파괴의 다음에도 봄이라는 하루, 그 다음에 집 이에 그 다음에 그죠 버치가 익을 무렵 네 이렇게 또 신생 뉴 라이프 그 다음에 폭풍우 아라시 그 다음에 동트기전 그죠 유학계마 이런 거 지난번에 잠깐 했죠. 이런 소설을 쓰고 일본 문화 역사상의 폭넓은 그저 흔적을 남겼습니다만 기독교와 깊은 관계가 있었던 기타무라 도고쿠가 선배라 그랬죠. 이 사람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기타무라 도고쿠가 자살한 후에는 이 사람의 모든 유고집 모든 글을 다 모아가지고 전집을 편집 완성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887년 9월에 16살 때에 이제 도서는 그저 산골마을에서 동경으로 조기 유학을 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와서 미션스쿨 지금도 있습니다. 동경에 메이지 가쿠잉 다이가쿠라고 메이지 가쿠잉 이제 보통학부에 입학하여서 기독교를 접하게 된 거죠. 네, 1888년에는 다카노와 다이마치 교회에서
기무라 구마지로부터 세례를 받고요. 기무라 구마지 목사님은 메이지 그죠? 메이지 가쿠잉의 이제 조각고 그러니까 여자 대학이죠. 창립자이기도 하고 이제 창립과 관계인은 고모로 그 시마자케 도선의 고향입니다. 나가노경에. 그래서 고모로에 그저 하나의 조그만 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의 교장도 맡고 있었던 전도사입니다. 네. 1892년에는 이제 우에무라 목사님의 그 교회로 이동을 했다가 12월에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안 나가게 되고 방랑 여행을 떠나서 교토 여행을 떠나지요. 네. 그 다음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도손에 이제 그 미션 스쿨을 다니던 학창 시절은 버츠가 익을 무렵에 어,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묘사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자전적인 이 소설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너는 기독교인인가? 라고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 이미 벌써 이전에 아사미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았던 때의 나와 같은 나라고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일요일마다 정해진 예배당을 다니고 설교를 듣고 찬송가를 부르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신앙심이 돈독한 것과는 거리가 좀 멀었다고 할 수 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식전 기도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이런 회상을 하는 그러한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냐라고 어떤 사람이 물어본다면 유치하지만 신을 구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하고 싶었다. 실수로 나는 세례 같은 것을 받았지만 만약 진실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면 지금부터 내가 세례를 받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싶었다라는 회상체가 나옵니다. 도서는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내면의 죄의 자각을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제 길을 이제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는 자기 내면적으로는 괴로울 정도로 예술과 관능에 그 강한 욕구를 버리는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당히 로맨틱한 분위기와 기분 속에서 세례를 받은 도선으로서는 예술과 관능이라는 육체의 욕구가 영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억눌렀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은 심각한 영과 육, 즉 말해서 내가 나의 정신과 영혼이 원하는 거, 그 다음에 나의 육체가 원하는 거, 내가 육적으로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의 갈등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갈등이 별로 없었던 것을 보면 시마자케 도서는 결국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계속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많은 비평가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그 사람 속에 숨어있는 그저 심어진 기독교의 신앙, 죄의 인식 그런 것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오랫동안 그의 작품 속에는 언제나 죄를 느끼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구하고 다시 태어나고 싶고 이런 것들을 갈망하는 작품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첫 번째로 고백적으로 나온 게 학가의 파괴라는 소설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갈등의 종교라고 합니다. 네, to be or not to be, that is a question이라고 햄릿도 갈등을 하지만 셰익스피어 햄릿도 갈등을 하지만 기독교인은 특별히 decision이에요.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짓말을 할 것이냐, 진실을 말할 것이냐, 이걸 남의 것을 가질 것이냐 말 것, 이런 거를 매 순간 갈등을 느껴야 돼요. 근데 갈등 없이 그냥 손이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산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를 극명하게 나타내 주는 게 로마서의 7장인데요. 사도 바울의 갈등이죠. 사도 바울의 갈등은 정말 나는 내 마음은 이걸 원하지 않는데 왜 내 손이 이쪽으로 가는가 이런 갈등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네, 바로 바울의 이러한 갈등과는 상관없이
이제 심화자기도서는 별로 갈등을 느끼지 않고 지나간 게 아닐까. 결국은 예술적인 관능, 예술에 더 치중하다 하다 보니까 퓨리타니즘, 아주 금욕주의적이고, 그다음에 아주 청교도적인 뭐 기독교인은 이래야 된다라는 의무 조항을 많이 지켜야 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영육의 갈등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아주 한탄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채찍하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고백처럼 기독교인은 이러한 갈등을 느끼거든요. 근데 심화자기도서는 그러한 갈등을 느끼지 않은 게 아닐까라고 이제 많은 비평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심어진 기독교의 어떤 그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 신 앞에 인간은 평등하고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을 외면하는 사회는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고 고발하는 정신이 생긴 것은 기본적으로 신은 인간을 창조할 때 그저 카미와 닌겐니 요이고꼬로 아다에때 구다사의 맛이다라고 창세기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요이고꼬로 양심을 주셨도다라는 그러한 인간을 창조할 때 양심을 주셨도다라는 이 양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양심을 그래도 그저 세상에 호소하는 그러한 소설을 그래도 쓰게 된 것은 결국 기독교의 역량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도선의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어서 그래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나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항상 every single moment, 그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 길을 각오하고 십자가 아래서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이런 게 이제 구원의 길이라고 하죠. 근데 그러한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다 이제 위로도 받고 하지만은 크리스찬으로서 퓨리타니즘으로서 언제나 그저 십자가 길만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각오에서는 조금 좀 동떨어진 예술, 그다음에 일본의 기본적인 그저 다신교의 범신론적인 자연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제 중시하면서 자연관을 중시하면서 글을 썼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교회를 떠났던 원인도 굉장한 그 갈등을 느끼지 않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또 훌러덩 떠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또 스게코라 그랬죠. 첫사랑. 네, 사또 스게코를 그저 사모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약혼자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러한 그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더욱더 그때에 세례를 받고 아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연애를 하면 안 된다라는 강박을 갖게 되는 것도 그저 기독교를 믿게 됐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생애에 걸쳐서의 그 괴로움과 싸웠던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응시하는 점에서 오는 그러한 숙명감이라든가 자아들. 여기서 숙명감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이제 조금 심화자기 도선에 대해서 길게 말하기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안 되는데, 심화자기 도선의 고향은요 그 산골이에요. 근데 산골인데 이 산골은 어떤 산골이냐면은 이제 교통이 요지예요. 그래서
에도막부 동경에서 그다음에 이렇게 오사카 이쪽으로 건너오는 길목인데 굉장히 산골이라서 이 산골 마을에 항상 합숙을 하죠. 가다가 이제 자는. 그래서 그러한 여관업이라든가 이게 많이 발달됐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이 아버지는 에도막부의 관료였기 때문에 민속학자, 국학자, 그래서 뭐 굉장히 아주 동네에서 유지죠. 그런데 명치유신이 일어나면서 그저 에도막부가 무너지니까 에도막부 시대에 관료를 했던 사람은 다 이제 파직을 당하고 뭐 이래서 아버지가 나중에는 거의 미치광이로 돌아가시는 그러한 광경인데, 아버지가 얘가 이제 어렸을 때 빨리 이제 동경으로 보낸 이유도 개화가 되고 그저 명치유신이 시작이 돼서 집은 망하게 되지만은 또 더군다나 산골마을에는 이제 그 가족적인 그 뭐랄까 치욕적인 역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혼숙을 하다 보니까 누군지 모르는, 그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러한 애를 낳는 그러한 사고도 다발적으로 막 있고, 그러한 가운데에 이 가족의 어머니도 그러한 경우에 하나의 그저 사고로 형이 이제 씨가 다른, 아버지가 다른 그러한 형제도 있고, 이런 것에서 이 아버지는, 시마자키 도선의 아버지는 굉장히 그걸 하즈카시, 아주 부끄러운 그저 집안의 내력이라고 생각해서 시마자키 도선만은 절대로, 막내니까 그죠? 절대로 물들지 않게 빨리 이 산골 마을을 떠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일찍 유학을 보낸 거예요, 동경으로. 네, 그래서 동경에 아는 친구에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그 마을로 절대로 돌아오지 마라, 이 산골로 돌아오지 마라, 막 이렇게 하면서 보냈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혈통과 핏줄, 그 다음에 집안의 내력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그 내면의 부르짖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아주 굉장히 부잣집 아들들이에요. 그 작가들이 다 대부분이 뭐 나츠메 소세키도 그렇지만 아쿠다가 류노스케도 그렇죠. 다자의 오사무도 그렇죠. 뭐 다 완전히 쟁쟁한 인텔리의 사무라이의 그런 후손들이 쟁쟁하게 글을 쓰는데, 시마자키 도서는 시골에서 정말 남한테는 말할 수 없는 집안의 내력을 가진 컴플렉스라서 그런 컴플렉스 속에서 언제나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응시하면서 나 같은 정말 그저 이런 혈통에서 태어난 나라도 그저 어떻게든지 살아가고 싶다라는 울부짖음을 자전적인 소설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의 심정을 토로하는 도선이고, 그리고 자사랑 키타무라 도곡과는 다르게 굉장히 아버지를 이제 모델로 해서 명치유신이 일어나면서 에도막부가 이제 쓰러지고 그 사이에 그러한 그 과도기에서 생겨난 하층민과 비극, 이런 것들을 쓴 게 유학계마의 동특이전이죠. 만년에 완성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서는 기독교와의 관련은 청년기의 일시적인 얄팍한 감정의 표출이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독교와의 관련을 연결하는 문학적인 기법, 그 다음에 당시 서구 유럽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에밀 졸라의 사회해부학적인 자연주의 기법을 사용하여 파괴와 같은 작품을 발표한 것입니다. 파괴는 일본 문학 사상에서 자연주의 문학의 획기적인 작품이 하나예요. 네, 제가 이 파괴라는 소설을 연구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저기 최순육 교수 한 사람인데요. 네, 사회해부학적인 그러한 면에서 일본 사회를 해부한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연구를 했었습니다. 네, 이 작품이 파괴에 있어서 작가 도서는 부당한 차별을 받는 불악 출신의 청년교사 세가와 우시마츠, 전 근대적인 일본의 봉건적인 불합리, 부조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히면서 이거 부조리해, 이거는 불평등한 거라고 그것을 느끼고 사회에 고발하는 정치는 기독교 정신인 거죠. 네네, 그러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신 앞에 인간은 다 평등한데 이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열심히 자기 고향에 그저 고모로 나가노현에 갔다가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만 진짜 저 산골에 그저 네,
백정, 네, 백정, 그죠? 일본은 나가노가 유명해요. 말고기를 먹기로. 굉장히 울창한 숲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대부분 모든 소가 먼저 농사지를 짓는 게 아니라 말이 먼저 했죠. 왜냐면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4분의 3이, 일본 지역의 4분의 3이 완전히 산악지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이 나무 같은 거 옮기다가 넘어지거나 다리를 부러지면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도축하고 도살해서 말고기로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정말 브라크라 그래서, 빌리지예요. 그냥 무라예요. 마을이죠. 근데 산속에 숨어 있는 마을이죠. 그래서 이러한, 마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를 쫙 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근데 오늘날 불악해방이라 그러죠. 네, 오사카의 다이코쿠조라고 있어요. 거기도 아직도 불아크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커다랗게 불아크 해방, 불아크 가이호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또 도시자 대학의 가모가와 강이 있잖아요. 거기 강둑에 어, 건너편에 보면은 아직도 다나카 부라크라고 있어요. 네, 다나카 부라크.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에도 시대 때부터 267년 동안 한 곳에만 살게 했어요. 이동 못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마을을 정해줬어요. 아주 창피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 산골짜기 뭐 안 보이게 미화시키느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부락구라는 부락이죠. 그냥 빌리지예요. 네, 마을 촌락.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살게 했는데 그 불학구가 다 이제 명치신이 돼서 신분이 다 해방되면서 모든 게 해체됐는데 천민, 백정 이런 사람만 해체 못하게끔 그 불학을 그냥 나오지 못하게 처박아 둔 거죠. 그게 바로 그저 루스 베네딕트가 국화와 칼에서 브라크라는 단어를 해설한 그러한 챕터가 있습니다만 바로 그 브라크라는 그 불악이라는 거를 고유명사처럼 불악구라고 읽어요. 그래서 그런 불악을 1906년에 최초로 아주 그냥 아주 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한테 내 탐문조사 해가며 알라리 쓴 거죠. 네, 그게 바로 사회고발 작품으로 쓴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학 해방을 주장하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너무 약하지 않냐. 그냥 고발하고 끝나면 어떻게 더 의식을 가져야죠.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 첫 번째 이제 그죠 스타트한 작품으로 하나의 자리를 위상을 차지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특별히 유의할 작품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의 줄거리와 플롯이 그저 똑같이 구상되어 있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파괴를 쓸 때의 모티베이션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읽으면서 자 그러면 나도 이 일본 사회의 누군가를 나도 심판하고 그 다음에 고발하는 고발 정신에 뭘 쓰면 어떨까 그러면서 자기가 그저 살던 마을에 그 불학을 조사해서 그렇게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죄와 벌은 자기의 윤리적인 잣대로 유실무익하다고 생각한 고리대금업자 노파를 살해했던 학생 라스콜리니코프를 주인공으로 해서 살인죄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거는 유명하죠. 죄와벌은 잘 알겠지만은 그냥 단순한 범죄 소설이 아니라 살인을 윤리적으로 정당화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네가 신이냐,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갖고 라스콜리니코프를 인간으로서 오만함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신의 위치에 놓고 타인을 심판하는 행위를 그저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죄로 인정한 거죠. 죄에 대해서 근원적이고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라스콜리니코프는 고뇌 가운데에서 가련한 매춘부 소냐를 사랑하게 되고 유배지에서 갱생의 길을 향하게 되는데요. 시마자키 도선의 파괴에서도 여자 등장인물 시호가 나오고 아버진 케이노신의 술주정뱅이 모습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등장인물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시마츠는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불악 출신인 것을 숨기고 사회에 나가라고 한 아버지의 명령을 깨트린 거죠. 네, 아버지가 이제 산골에서만 너 살지 말고
너 사회에 나가라. 그래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제 교사 자격증을 따서 선생이 되도록 시킨 거죠. 근데 신분만 감추고 너는 절대로 불학 출신이고 백정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이제 계율을 정해줬는데, 마지막에 아무래도 자기 양심에 남을 속이고, 그죠? 그러면서 아닌 것처럼 산다는 거, 프리텐드죠. 네, 그렇게 가장해서 척하는 거, 그런 것을 못 견뎌서 많은 사람 앞에 자기가 고백을 함으로써 해방을 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답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로 그냥 아버지의 명령을 어겨버리는 게 파괴라는 그러한 브로큰 커비먼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한 제목을 쓴 겁니다. 계율을 깨는 행위. 그래서 아버지가 명령을 내렸는데 아버지의 명령을 깨뜨린 거죠. 마지막에는 학생들과 동료 교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이 불학 출신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사과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됐느냐? 그러면은 싸워야 된다라는 건 현대의 그저 인권인데, 그 시절만 하더라도 그걸 다 사회에 이런 일본 사회가 이러한 거 아직도 있습니다. 벌써 신분 해방이 다 됐는데도 이러한 사회에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라고 고발한 것 자체가 굉장한 용기고, 그러한 가운데에 인간의 양심, 속이면서 아닌 척하고 사는 것에 대한 인간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한 몸부림과 갈등으로 많은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비난을 받을 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스스로 양심대로 살아서 자유로워지고 나답게 산다라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에서 기독교 정신이 배태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또 해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소냐, 이제 그 저하볼에서는 라스콜리니코프가 소냐와 함께 하는 건데, 바로 또 파괴라는 소설에서는 그저 아주 가난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 시호와 함께 텍사스로 가서 신천지를 구하는 것으로 거의 그 비슷한 플롯의 등장인물이 나온다는 것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시마츠의 고뇌와 번민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파괴가 이제 전개되는데요. 도선 자신은 이 소설을 통해서 그 백정 출신인, 그저 불학 출신의 백정, 그저 천민인 세가와 우시마츠는 자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혈통이 지저분한 집안의 내력, 이런 것이 내가 세가와 우시마츠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러한 열등감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자책감, 이러한 것에서 나 같은 자라도 어떻게 해서 살고 싶다라고, 파괴라는 소설에도 꼭 나와요. 네네. 그래서 이 표현이 꼭 나옵니다. 이 작품에는 도선의 내면적인 고뇌가 투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때문에 차별을 용서한다는, 용납한다는 거죠. 차별해도 돼라는 사회의 불합리를 고발하는 사회소설인 범주에는 속하지는 이제 않고요. 오히려 또 이제 일본에서의 평가입니다. 저는 사회소설이라고 평가합니다. 네, 도선 자신의 자아 확립을 향한 내면의 고뇌로 이야기한 그러한 작품이라고도 이제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에밀 졸라의 그저 자연주의처럼, 프랑스의 자연주의처럼 정말 일본에서 보기 드문 그저 사회 고발 자연주의 소설로 파괴인데, 그건 바로 인간의 양심을 그저 속이지 않고 인간의 양심대로 고백을 하고 사회에 그저 나쁜 인습을, 네, 해부한 점에서 기독교적인 그러한 문학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와벌의 이야기 전개와 등장인물 구성, 이런 게 형태를 바뀌어서 파괴에 변형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사성은 이제 등장인물의 틀에 한번 맞춰봐도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네, 세가와 우시마츠, 라스콜리니코프, 츠지야 긴노스케, 라즈만, 그 다음에 이렇게 가자마 케이노신, 마르메라도프, 그 다음에 가자마 시오, 그죠? 케이노신은 아버지죠. 시오는, 그 다음에 시오의 계모. 근데 가자마 시오가 이제 그 세가와 우시마츠가 사랑한 여자죠. 네, 라스콜리니코프가 소냐를 사랑하죠. 네, 그래서 시오의 동생 시오고, 그 다음에 카테리나 이와노브나
보래니까 이러한 그 등장인물을 맞춰봤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제와벌 그저 제가 유튜브를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만 요즘은요 그 두꺼운 책을 알라리 읽지 않아도 읽어주는 유튜브가 많아서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또 컴퓨터 작업하셔도 아주 좋아요.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지금도 불악구 카이호, 불악해방이라는 운동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그 사람들이 파괴는, 아유, 뭐, 쟤는 쓰다가 말았나, 인권운동까지 못 갔어. 이렇게 비난도 하지만, 네, 어, 노 데스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우시마츠가 무릎을 꿇고 나는 그저 에타입니다. 지저분한 백정입니다. 천민이었어요. 나는 불악 출신이거든요.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그동안 속인 거. 이러고서는 고백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학생들에게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장면이 너무나 비열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비난을 많이 합니다만 저는 그 가운데서도 내가 언제까지 속이면서 아닌 척하고 살 것이냐.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요이고꼬로 양심을 지키지 못하는 거야말로 죄다. 그래서 양심을 그대로 지키면서 양심 선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그저 인간다운 것이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굴하다, 뭐야, 인권을 저 정도밖에는 생각 못하나 하지만 이제 상당히 파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차별적인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주 보고서처럼 썼거든요. 나는 그것만 해도 굉장히 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차별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불합리한 사회라 싸워야 한다라는 인권운동자와 그다음에 그래도 그거를 속이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만 양심 선언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에 가련함, 한계성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에 있어서 신의 위치에 자신을 두고 살인을 정당화하는 거, 라스콜니코프를 이제 죄를 근원적으로 추구하고 있지만 작가 도서는 우시마츠가 신부는 숨긴 죄의 수상적인 점을 느끼게 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고백한 말의 끝에는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것은 정말 미안했다라고 말하고 모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하고 부모님께 고백한 사실을 전해달라고 전적으로 나는 그저 개갈했다 모노 더러운 자입니다. 조리데스 그다음에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우시마츠는 죽을 각오로 불악 출신인 것을 숨겨 지내라고 가르쳤던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것 파괴죠. 마지막에 학생과 동료 교사에게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불악 출신을 고백하고 사죄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양심을 속이며 살 수 없다라는 신이 주신 인간의 양심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보는 관점. 도스토옙스키가 추구한 죄하고 도손의 죄는 질적으로 달라요. 네, 도스토옙스키가 추구한 죄는 어떠한 죄에 대한 것도 하나님 외에는 심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그저 소셜 크라임 그저 살인을 한 것을 너 멋대로 그저 너 멋대로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고 네가 맘대로 죽여놓고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정말 죄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는 도스토옙스키 그거는 어, 그 심화적의 도선의 입장하고 좀 다르죠. 심화적의 도선은 그것보다는 인간이 양심대로 그저 남을 속이고 아닌 척하고 사는 것에 대한 불편함. 그다음에 인간은 완전히 평등한데 차별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항거한 거죠. 그래서 차별하는 사회의 불합리, 부조리와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 이제 되는데 싸워 나가는 것까지는 못 보여준 거죠. 네, 싸워 나가는 것까지 보여줘야지만 당시에 더 칭찬을 받고 잘했다 하고 인권운동의 승리다라고 했을 텐데 거기까지는 못 간 것에 이제 심화적인 도선의 한계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도선의 기독교와의 얕은 관계도 되지만 그저
그 사회 정의의 관념을 이제 갖고 인권까지 휴라이츠라 그러죠. 휴먼 라이츠 그것까지 생각했다면은 조금 더 아주 파워풀한 그러면서 항쟁, 그다음에 데모, 그다음에 쟁취 여기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한 것은 한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저 오시마츠의 고뇌와 고백은 기독교의 윤리관이나 제인식과는 조금 다른 시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마자키 도서는 워낙 책을 많이 읽어서요. 네, 정말 서구 문학은 섭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문학도 섭렵을 했습니다. 러시아 문학의 대가는 도스토옙스키하고 또 누구죠? 톨스토이죠. 근데 톨스토이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두 가지의 두 작가의 작품을 알라리 알라리 읽고 정말요. 그 다음에 푸슈킨 것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나 러시아 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사람의 그 단편들은요 러시아 문학을 그대로 마치 번역해 놓은 것과 같은 그러한 등장인물의 구성, 번안이라 그러죠. 번안. 네, 번역과 번안의 틀린 거는 번역은 주인공 이름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게 번역이고 번안은 그저 주인공 이름을 새로운 상황에 연결해 가지고 그런 시츄에이션을 새로 만드는 걸 번안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도스토옙스키라던가 아니 톨스토이의 작품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열심히 섭렵을 해서 읽다 보니까 그것과 똑같은 상황에다가 일본적인 것으로 다 바꿔가지고 한 번안에 가까운 그러한 중편, 단편 소설이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근대화가 되어서 일본의 언어가 부족했던 시절에 서구 문화의 아주 그 인간의 내면의 심리를 묘사하고 갈등을 기독교의 문학이 많으니까 인간 내면의 갈등 구조를 묘사하는 게 일본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러한 묘사되는 언어의 슬픔, 기쁨 이런 것들에 대한 언어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도선의 큰 역할이기도 하고 또 서구 문학을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면서 언어의 영역도 넓혔다는 것에 굉장히 많은 그 평가를 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서구 문학의 영향이 없이는 일본 문학은 읽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최초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 이런 줄거리 구상 이런 것도 보시면서 일본의 문학 속에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관련이 되어 가지고 쓴 것들이 있구나라고 조금 느끼시면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정말 라스콜리니코프의 그저 주인공이 되어 있는 죄와벌은 꼭 한번 체험하시고 물론 어렸을 때 읽으셨겠지만 또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죄와벌 낭독 유튜브 사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해설 사이트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뭐 다 이거 한국어로 된 겁니다. 네, 물론 일본 것도 있는데 일본에는 발음이 좀 다르니까 여러분이 너무 알아듣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한국 걸로 준비해 놨습니다. 네. 한국어로만 또 기독교 일본 문학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일본어 실력이 더 줄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파괴에 나오는 인제 그 차별적인 표현들이 되게 아주 리얼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차별적인 표현을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다 긁어 모았어요, 시마자키 도선이 현장에 가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인제 다 그 소설 속에 써 놓은 거를 제가 다 한 개씩 한 개씩 찾아 가지고 제가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일본어 표현 시마자키 도선의 일본어 원어 표현 그런 것도 읽으면서 한번 일본어도 좀 맛보시고 이렇게 이런 것을 차별적으로 표현하는 언어가 정말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에 또 직장을 다니게 되고 일본 사회에 접하게 되면 브라크라는 게 정말 있었구나라고 느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인제 브라크 출신이면서 그거를 감추면서 자기의 절대로 우마레 고교라 그러죠. 일본에선 세 가지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이나카와 도코 데스까? 어디서 태어났냐고 출생지 물어보면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죠? "개꽁 시떼마스까?" 이거 물어보면 안 돼요. 네. 네. 개꽁 이렇게 안 물어보죠, 대부분. 네. 다이렉트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거. 그다음에 인제 세 번째 고도모노 것도 이렇게 세 가지는 피하면서 그냥 오늘의 날씨와 내가 접한 일과 그다음에 오늘 내 앞에 서 있는 그대. 네. 안 왔다. 이것만 인제 관심을 가지고 하다가 굉장히 친해지면 이제 낙가마가 돼 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죠. 근데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부라크라는 차별적인 그러한 빌리지 마을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있어요. 네. 정말 있습니다. 네. 오사카 야타 그다음에 다이코쿠초, 교토 그죠? 시모가모 그죠? 시모가모 진자에는 시모가모 그쪽에 있어요. 동경도 많아요. 네. 동경은 원래가 공업지대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공업지대에서 철근 뭐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해가 고읍에도 있습니다. 네. 동네마다 아주 그냥 산골 뭐 이런 거에 그저 백정들은 그저 산골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산골에 있고 물 흘러나는 곳에서 고기를 씻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곳에 가둬 놓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마을에 나오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러한 그게 역사가 있고 오늘날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가죽 네 아직도 그 구두 만드는 그런 가죽을 만지는 사람들은 대대손손 부라크 출신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일본의 그러한 감춰진 차별을 받는 부라크가 있고 오늘날도 "부라크를 해방해 달라. 우리도 이 마을에서 벗어나서 그저 네 그 호적에 쓰지 말고." 뭐 이렇게 막 인제 그렇게 운동하는 인권 운동하는 네 수혜사라 그러죠. 수평사.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걸 해서 일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세 가지 질문하지 마시고 네 나카요코 지내다 보시면은 정말 우정이 깊어지면 자기 얘기를 하게 되죠. 네. 그러한 네 우마레 국교 뭐 이나카와 도코 데스까 뭐 아나타노 슈세지와 도코 데스까는 뭐 기카나이 묻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하면은 일본에서의 우정이나 사회생활이 아주 평화롭게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화롭다라는 말은 항상 내 앞에서 낙가였고 한다는 뜻이고 그렇지 않다는 건 나를 떠나가는 거거든요. 또 말없이 떠나요. 그냥 고노이도와 고꼬마데 마 이까나 마 사요나라 고래대 뭐 이렇게 해 갖고 떠나버리면 그게 바로 친구를 잃어버리는 거고 낙가요코 데키나이 것도 데스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불황민에 관한 차별 표현들을 모아 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작품 파괴 안에는 뿌리 깊은 차별관과 잘못된 차별 인식이 들어있는 용어나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죠? 언어는 관념의 표상이다. 관념이 살아있는 한 아무리 언어를 바꿔 표현해도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언어의 용어와 표현은 인식에서 비롯되고 차별적인 인식은 차별적 용어와 표현을 낳게 마련이다. 뭐 제가 글을 썼는데 맞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당시에 근대 차별 불학은 원래 에도 막부채 때부터 이어진 것인데 신분 해방력 1875년에 일어났죠. 네. 해방령이 내린 후 새로운 지배층들이 생기고 그들에 의해 근대적인 차별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인제 이렇게 근대적인 차별 체계가 되면서 피차별 불학을 새로운 그저 천칭이라 그러죠. 그래서 천한 칭호, 천칭을 만들어 시대에 걸맞는 애매한 표현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용어가 신평민이라는 말을 써버렸어요. 그냥 평민이 아니라 신평민. 그래서 이러한 통념이나 편견은 오늘날 일본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한국인의 법적인 사회적 차별을 피하기 위한 수단은 일본인 국적을 얻는 길인데 우수한 한국인 조선인들이 열심히 수속과 절차를 밟아서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게 됐는데요. 그들이 받는 칭호가 일본인이 아닌 고적의 신일본인이라고 써 있죠. 그들은 이 칭호로서 새로운 차별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여간하여 바뀌지 않으므로 잘못된 인식에서 잘못된 표현은 당연한 것입니다.
네. 동계올림픽이 있었던 나가노県정말 네 스키장이 유명하죠. 고무로의 부락이 배경으로 되어 있는 이 소설에 에도 막부 체제 하에 직업과 거주 지역을 정하여서 거기에서는 이사 가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한 상태, 현상을 그대로 스케치하듯이 한 것이 자연주의 소설입니다. 에도 시대부터 직업과 거주 지역을 정해 놓고 이전할 수 없도록 해서 우리가 이쇼켄메이라는 말 쓰잖아요. 이쇼켄메이라는 거는 이쇼에서는 일생이라는 말도 쓰지만 그거 장소의 소자예요. 한 곳에서 캔메이 목숨 걸고 산다 이런 뜻이에요. 이쇼켄메이라는 말이 쇼는 바쇼의 쇼를 쓰기도 해요. 에도 시대에 그렇게 했어요. 이사 가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살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웬만하면 이사 안 가죠.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근대에 와서도 정착이 돼서 차별을 온전시켰고 인종과는 없는데도 마치 인종차별처럼 전혀 다른 인종인 것처럼 차별하게 되는데 이러한 차별적인 표현을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이제 고찰해 본 거죠. 네, 시마자키 도선이 이 작업을 한 거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인권운동이죠. 네, 사회 고발, 사회 해부학적인 나가노현의 울창한 숲에 그 끝자락에 있는 아주 그냥 아주 올라가서 걸어가도 올라가도 보이지 않는 그쪽의 마을을 발견한 거예요. 시마자키 도선이.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과 인터뷰하고 그래서 이런 사회 스케치 해부학적인 소설을 쓴 거죠. 그래서 그 소설에 나온 겁니다. 네, 도축장에서 일하는 젊은이의 묘사 부분에서 차별성이 두드러진 표현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불황미는 천박해 보여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피부색도 보통 사람과 다른 것 같아 막 이렇게 인종적으로 다른 것처럼 편견을 갖게 되는데 네 이제 그 이제 시마즈케 도선의 학가이에 나오는 원문입니다. 네 와카모노와 주닝 바까리 이즈레 마가이모나코 틀림없이란 뜻이죠. 네 이즈레 어느 쪽이나 마가이모 나이 노를 붙여도 되고 모두 해도 돼요. 그래서 마가이노 나이 틀림없는 신해민 그죠 신평민 토꾼이 특별히 그죠 우리가 이하시라고 있죠. 이하시 비천하다 그런데 희센이라고도 해도 되지만 시가 붙었으니까 이걸 묶어가지고 이하시라고 읽어요. 네, 이하시 그 다음에 대화와세 또 미에 때 토쿠쇼쿠노 아루노가 매하고 또 매니쭈쿠 네 그래서 그 장정 젊은이들이 10명 정도인데 틀림없는 그죠 틀림없는 신평민 특히 아주 좀 그죠 비천해 천박해 보이는 자들이고 그다음에 특색 있는 피부 그죠 누가 눈에 확 띈다 네 아까라가오 얼굴이 또 빨갛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시뻘건 얼굴에는 그죠 낙인이 찍혔대요 라쿠인가 그죠 라쿠인가 네 그래서 옷이 아데떼 아루 그래서 낙인이 탁 찍혀 있다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그죠 가운데에는 하층민의 그죠 네 하층민의 신평민에게 코쿠 네 아루 아주 유독 있는 그죠 굳온나 그죠 우둔한 그죠 메뚜기 그죠 메뚜기라 그러죠 가우찌기 표정 메뚜기 그죠 눈초리를 하고서 네 신앙하라 하고서 네 고치라오 이쪽을 네 보고 있다 후리카에루 뭐 아리 그러니까 이쪽을 보고 있는 돌아보는 자도 있도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얼굴이 시뻘겋다 하층민의 신평민이다 그 다음에 왠지 행동 그저 아주 우둔한 눈초리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형용사로서 그저 형용사로서 한정 지어 가지고 아주 마이너스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우시마츠와 같은 학교 교사 분페이가 우시마츠가 천민 같아. 그 다음에 우리 백정이야. 불황민이야. 라고 자꾸자꾸 들쳐서 내쫓으려고 하는데 그러한 장면에서 교장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내세워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장은 불황민이라고 알면서 이제 채용을 했으면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막 불황민이 아니라는 거를 강조하면서 불황민에 대한 차별 표현을
막 쓰는 거예요. "見たまえ 보라우. あの 용모를 봐. 가오츠키 표정을 봐. 희구또이 곡각또이." 그죠? 피부도 그렇고 골격도 그렇고 패션이 센민 라시이 도꼬로 천민 같은 백정 같은 그러한 불황민 같은 도꼬로가 아루또 뭐 오모아레나이잖아이까. 그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지 않아? 생각 안 되잖아. 이런 거잖아. 생각되지 않잖은가? 이렇게 이제 카바를 하지만 카바라는 과정에서 이미 그죠? 굉장히 불황미는 전혀 다르다. 피부도 다르고 골격도 다르고 그다음에 보면 딱 천민 이렇게 나타내는 락인 같은 게 있는데 없잖아. 그러니까는 우시마츠는 불황민 아니야. 천민 아니야라고 이제 카바를 하면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차별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네. 일본에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형용사를 쓰는 거를 많이 불편해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형용사라는 건 그 사람을 한계를 짓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인데 그냥 친절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친절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것처럼 그래서 일본에서 제일 좋은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냥 이거예요. 가하바다 야스나리가 그저 어 무희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랄까요? 이히도 데스네. 이히도 데스네. 이게 최고의 표현이에요. 네. 거기다가 뭐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핸섬해요, 뭐 어쩌고저쩌고 너무나 구체적인 디테일한 형용사를 붙여버리면은 그 형용사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의 본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마이너스 의미를 다닥다닥 붙인다. 그러면 굉장히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그 사람을 한정짓는 형용사를 많이 쓰지 않는 게 일본에선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칭찬하고 싶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히도 데스네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네, 스탠다드고 그다음에 또 상처를 주지 않고 그 사람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는 칭찬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장면은 렌타로가 참회록을 발간하여 화제를 모았습니다. 렌타로는요, 나는 불황민입니다. 나는 불황민인데요. 내가 불황민의 해방을 위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아주 인권운동을 하는 불황민이에요. 이 선배 렌타로를 보면서 얼마나 우시마츠는 소심하고 자기가 정말 말도 안 돼. 나같이 이렇게 비겁하게 사는 사람은 안 되라고 늘상 그저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을 했다는 그러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만 네, 그래서 교장이 좋게 분빼이는 에타가 이제 기타나이 개가라시 이러한 그저 더러움이 많다라는 그러한 천민에 대한 하나의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에타 출신이 그런 훌륭한 일을 해내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비웃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오히려 렌타로의 능력이 하는 광기가 해냈을 따름이라고 일축하는데요. 네, 아무튼 렌타로는 인권운동까지 하는 그러한 불악 출신 선배입니다. 네, 그래서 네, 안나 하등 인간이래. 이제 하등 인종. 아이고, 내 참. 그래서 안나 가토 진슈라고 했죠. 진슈는 아까까라 돈이 깎고 어쨌든 간에 사상계 그죠? 시소카이 예, 하다마오 다시다 난때 나니 난때 그죠? 그죠? 두각을 나타내다니 또시 때문에 그죠? 또시 때문에 와다시니와 소노리유가 와까라나이 난 그거 이유를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시때미르또 그러고 보니까 에라는 거는 개가라시 기타나이란 뜻이고 타는 많은 거죠. 에타가 아유 모노 가꾼잖아이 그죠? 에타 출신이 저런 거를 쓰는 거 아니지. 묘기가 가까세룬다 그죠? 광기 묘기 그죠? 그죠? 광기가 광기로 쓰게 된 거지. 이렇게 네, 렌타로는 굉장히 지식인으로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한 그러한 불악 출신의 인권운동가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시마자키 도선이 인권운동까지는 본인이 주인공은 하지 않았지만 주인공의 선배가 하고 있다는 것까지 보여줬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저 인간은 만인 앞에 그저
그죠? 만인이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인간은 평등하다를 정말 기독교 정신을 구현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렌타로를 통해서 또 등장인물 렌타로를 통해서. 다음은 브라크 해방운동가 이제 인권운동가라 그랬죠. 렌타로가 다카야나기를 비난하면서 우시마츠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서 자유평등을 부르짖는 사상가 자신이 오히려 인간 불황민을 비하시키는 차별적 표현을 거침을 사용함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불황민은 무지하고 비천한 존재임을 전제하는 표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리 우리가 무지하고 비천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짓밟히는 데에도 정도가 있지 않은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녀석을 이기게 하고 싶지는 않아. 뭐 이런 이제 렌타로가 세게 나가는 장면입니다만, 자 비천하다 그러면은 희센인데 희센에다가 시를 붙이면은 형용사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하시 아까도 나왔죠. 네, 그래서 이쿠라와레라가 뭐 무치나 이하시 모노 닦아라 또 있대 나니나니 닦아라 또 있대 현대문법에서 많이 나오죠. 이라고 해서 후미쯔케로 아주 짓밟아 버리는 거죠. 후미쯔케 라레로 그죠? 짓밟힘을 당하는 것에도 호도가 아로 정도가 있지. 또 시대모 안나 오도코니 그죠? 갖다 세타고 나이 그렇죠. 아무래도 저런 남자가 이기게 할 순 없어. 그래서 남자에게 질 수 없다는 거죠. 네, 이런 표현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저 인간으로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이하시모노 뭐 이렇게 표현하거나 그 다음에 후미츠케로 발로 짓밟거나 이러한 언어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후미츠케 라레루 지금까지 구박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거는 후미츠케 라레루 것도 됐으네. 자, 닌겐과 나레카와 후미츠케루 것도와 네키마세. 그죠? 인간은 누구를 향해서도 후미츠케를 후미니지로 짓밟다 이런 거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경멸하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네. 이 인간을 경멸하고 인간을 후미니지로 아주 짓밟고 이러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 아나타난가 나이키라이다 라는 말 자체도 쓰면 안 되라고 부르짖은 게 그저 일본의 근대 작가의 정말 많습니다. 그거야말로 인권운동이죠. 네. 그래서 인격 모독은 안 되죠. 인격 모독. 네. 네, 근대 작가 중에서 무샤노코우지 사네아츠 그죠? 무사예요. 무샤노코우지 사네아츠라는 이 작가는요, 정말 우정이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에세이 겸 소설이죠. 거기에서 인간이 인간을 향하여 나이키라이라고 말하는 거는 인격 모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글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너무 놀래가지고 아나타난카 나이키라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미 사요나라예요. 인격 모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다이키라이라는 얘기할 수 있지만 면전에 대고 다이키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아리에나이라고 주장하는 그저 무샤노코지 사네아츠 예, 정말 사무라이 집안에 정말 잘 배운 사람이지만 기독교 양심을 가지고 인간에게 호소하는 짤막한 그러한 글들을 썼는데 이러한 글들이 다 어디에 읽히냐? 그저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중학교 교과서에 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저 사람이 사람을 다이키라이라고 얘기해서 이지매하는 건 죄악이다. 그래서 인권 문제로 이렇게 삼는 그래서 물론 영국에도 있어요. 이지매 미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어요. 그죠? 벌리라 그러죠. 그래서 아주 이지매하는 건 많아요. 그러나 그 이지매가 얼마나 인권운동으로 그죠? 인권운동으로 저지될 수 있느냐, 인권으로 해석을 하느냐는 더 중요한 거죠. 네, 그거를 그냥 경찰에 그냥 사건으로 취급하지 말고 인권으로 취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다섯 번째 불황민을 보면 불황민은 시대가 바뀌어도 호칭이 해방령 이전의 차별적인 호칭 에타 그대로이고 언제나 더럽고 냄새나는 존재 이런 편견을 당시 사람들은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시마츠와 같은 학교의 선생의 표현을 이제 한번 보면은 에타에게는 일종의 특별한 냄새가 난다고 하지 않는가 맡아보면 알지 않겠지요.
그죠? 맡아보면 알겠지롱 이런 거죠. 알겠지 이런 거죠. 근데 냄새다 니오이를 가지고 슈키라고 한자로 그냥 썼어요. 니오이라고 읽어도 돼요. 에타니와 이슈노 도쿠베츠나 니오이가 아루 니오이라고 읽어도 되고 슈키라고 읽어도 되고요. 니오이가 아루 또 유자나이까. 네. 가구죠. 냄새를 맡다. 카이리미 따라 와카로다로. 그죠? 네. 맡아보면 알겠지.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특별히 사람에게 냄새가 난다. 네, 그래서 일본 사람이 민감한 게 인간에 대해서 그 니오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네.